네, 안녕하십니까. 11주차 상담심리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주차에 이어서 11주차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행동중심적인 상담에서 행동주의 상담 그리고 현실치료 앞부분까지 했는데요. 11주차도 10주차에 이어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고요. 14주차까지 비대면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는 또 레포트가 여러분들한테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과목 말고도 다른 과목들도 아마 레포트를 제출해야 될 텐데 그 레포트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 우리 그 온라인 강의 게시판에 제가 자세하게 날짜하고 언제까지 제출할 건지 제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글로 또 적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고 그 기간에 맞게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레포트는 그 일반 우리 지금 강의 시간에 이거 비대면에 올리는 과제물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 과제물은 그냥 단순하게 제가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그냥 출석 체크용으로 올린다고 했고요. 이번 주에 나가는 레포트는 점수 배점이 기말고사나 중간고사처럼 시험과 같이 점수 배점은 10점입니다만은 나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꼭 잘 아시고 그렇게 레포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실치료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상담 과정과 기법에 대해서 제가 수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앞서서 잠깐 좀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치료에 대한 이 현실치료 상담에 대한 창시자가 누구였나요? 예, 윌리엄 글라스라고 했죠. 그죠? 윌리엄 글라스인데, 윌리엄 글라스의 이제 중요한 개념이나 이론이 선택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통제 이론과 선택 이론인데,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선택 이론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했고, 중요한 거는 현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욕구 충족입니다. 욕구 충족. 욕구 충족은 그 우리가 이제 메슬로우라는 사람 여러분들 아실 텐데 메슬로우도 욕구의 단계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피라미드 방식으로 이렇게 돼서 가장 밑에 있는 게 생존에 대한 욕구, 우리가 생리적인 욕구고 가장 위에 있는 게 뭡니까? 자아실현의 욕구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이제 윌리엄 그레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단계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5가지의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라고 앞에서 우리가 10주차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5가지의 욕구가 어떤 거 있나요? 소속감이라든가 힘이라든가 힘에 대한 욕구, 그리고 자유에 대한 욕구, 즐거움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생존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는 다 있다. 그리고 이 욕구들은 어떻게 충족하느냐라고 했을 때 3R이라고 했죠. 그죠? 3R이 뭡니까? 책임감, 그리고 현실, 선악, 이렇게 선과 악 이렇게 해서 이제 이 3R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현실 치료에서 상담의 목표는 뭔가?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담자가 다른 사람들의 욕구 충족을 방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 어떤 소속감이라든가 어디에 되게 소속되고 싶어 하는 거. 그렇죠. 우리는 소속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뭔가 되게 외롭고 뭔가 상실되는 것 같고.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어디에 취업을 했거나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가 거기를 그만두게 되거나 조그마한 개 같은 것도 그렇죠. 그죠? 개에 내가 어디 친목 모임에 들어갔다가도 내가 나올 때는 굉장히 상실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간은 뭔가 소속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욕구다라고 보는 게 소속감이고요. 그리고 권력, 어떤 힘을 가지고 싶자 하는 욕구, 그리고 자유롭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즐거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 우리 이제 인간은 이제 즐거워하고 싶어 한다는 거, 즐거움의 욕구,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생존의 욕구. 이게 이제 5가지 욕구입니다. 이 욕구들을 현실적이고, 우리가 3R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현실, 리얼리티, 현실 속에서 그것도 옳은 방법으로 책임감 있게 이걸 충족시키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책임감 있게 어떤 방법으로, 책임감 있게 어떤 방법으로, 악의 방법이 아니라 선한 방법으로 이걸 충족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게 바로 이 현실 치료의 가장 그 건강한 정신 상태, 건전한
정신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상담 목표도 뭔가요? 어떤 욕구를 충족하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되 어떻게 현실적으로, 현실 속에서 뭐 공상이라든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선과 악 중에서 선택을 하자면 옳은 방법으로, 선의 방법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책임감 있게 3R이라고 했죠. 이 방법을 써서 하면 가장 좋은 그 상태인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상담의 목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상담자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가? 현실 치료에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현실과 맞서도록 하는 거예요. 현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치료라는 그 상담의 이름조차도 보니까 현실 치료예요. 현실 치료. 그러니까 현실과 맞서도록 하는 거예요.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현실에 맞서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상담자의 기본적인 과업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실제적 행동을 공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담자는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도록,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행동을 평가하도록 유도해 주는 거.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담의 과정은 무엇인가? 상담의 과정은요, 우리가 이제 보면 현실 치료에서는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이 상담 과정 속에서 질문을 잘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책에 보면 230페이지거든요. 상담 과정에 WDEP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현실 치료 상담 과정에서 우볼딩이라는 그 상담자가 WDEP라는 그 약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W는 want, 욕구의 약자고요. 그리고 doing, 행동, 현재 하는 행동, 그 다음에 평가, 그 다음에 계획, 이렇게 해서 WDEP라는 이제 용어로, 약자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담 과정의 첫 번째는 뭐냐? 욕구를 파악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현실 치료 안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상담할 때 내담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상담 목표를 설정할 때도 어때요? 이 내담자가 내가 만나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가, 상담 목표를 설정할 때도 가장 처음에 뭘 하냐면 욕구를 파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실 치료도 마찬가지로 원트라고 해서 욕구 파악을 먼저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파악하고, 욕구를 파악하고, 현재 행동이라든가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고, 또 내담자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걸 평가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다 뭐냐면은 이걸 뭘로 끌고 가냐면 질문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담이라는 자체가 뭔가요? 말로 하는 거거든요. 언어로서 서로 이제 언어로서 주고받으면서 치유하고 치료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이 질문 모든 것들을 파악할 때 상담자는 계속 내담자를 파악하고 그걸 알아채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뭘 하냐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질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현실 치료에서도 이제 이 질문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욕구를 파악하는 이제 내 도와주는 질문들이 우리 책에도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한번 볼까요? 당신이 욕구를 파악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당신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 되었다면 당신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욕구를 파악하는 거죠. 당신과 가족들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 있다면 지금 당신의 가정은 어떤 모습일 것 같냐? 이것도 뭐예요? 욕구 파악을 도와주는 질문이거든요. 당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겠나? 그러면서 뭐예요? 이 사람의 욕구를 알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를 원하냐? 원하는 마음은 크지만 삶에서 얻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 그것은 뭔가?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변화를 받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럼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었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 있겠습니까? 이건 뭐예요? 당신 어떤 사람 되고 싶노? 이 말이에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고 이렇게 나는 하고 싶고, 근데 이렇게 하고 싶은 걸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질문이다.
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내담자의 욕구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과정에서 이게 안 넘어가네요. 네. 두 번째 과정은 D죠, 그죠? DEP의 약자 중에 D인데, D는 뭡니까? 현재 행동과 방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 231페이지에 있어요. 내담자가 현재 무슨 행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알아보는 단계예요. 내담자가 현재 앞에서 원하는 건 이런 건데 어떤 행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고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인식하게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문들을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당신은 현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평가하기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세 번째가 이제 평가하기인데, 평가하기는 내담자가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내담자가 충족하고 싶은 욕구와 그리고 현재의 행동 간의 관계를 점검해 봅니다. 내가 충족하고 싶은 거는 무엇이고, 욕구가 있잖아요. 욕구와 그리고 앞에서 했던 이 사람이 하고 이 내담자가 하고 있는 행동, 이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고 내담자가 스스로 자기 평가를 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들을 쭉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 책에도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 우리 책에도 보면 231페이지에 있어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냐? 아니면 해가 되나? 당신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현재 하는 행동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나? 이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내담자의 그 현재 상태와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의 어떤 행동과 욕구, 이것과의 관계를 이제 평가해 보는 거죠. 스스로도 평가해 보게 하고, 그리고 뭐 당신이 원하는 것은 현실적이고 달성할 수 있나? 그리고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행동과 관점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상담 과정에서 계획하기입니다. 계획하는 하기는 예. 계획하기는 치료자가 상담자가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행동들을 계획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욕구를 파악하고 내담자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동들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스스로 평가하고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하냐, 이제 계획을 하는 거죠.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구, 이런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행동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이 계획하기도 우볼딩은 약자로 SAM, SAMI, 예, 그 다음에 제곱, C, 세제곱, 이렇게 이제 요걸 이제 약자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고 다 앞에 걸 따서 심플, attainable, 그 다음에 measurable, 예, 이렇게 쭉 해서 SM, SAM, I2, C3 이렇게 이제 약자로 여러분들 좀 외우기 좋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새로운 성공적인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8가지의 어떤 특징을 가지는 계획을, 성공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면서도 단순하고 명료하고 좀 이해하기 쉬운 그런 계획. 그 다음에 달성 가능한, 어테이너블 할 수 있는, 달성 가능하고 그리고 측정 가능하고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거, 예, 내담자 변화에 적절하게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컨트롤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통제 아래 있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담자가. 그리고 계획은 또 어떻게 되냐면은 헌신, 본인이 헌신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지속적인 행동 변화를 계속해서 이게 지속성이 있는 것. 이런 이제 8가지가 충족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 계획이나 막 세우는 게 아니라 간단하면서도 도달 가능하고 측정 가능하고 지속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거. 한 달 뒤에 하고 이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고 뭐 기록해서 측정 가능한 이런 이제 계획들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233페이지에 있어요. 아주 이제 계획 우리가 보면 그 치료 항상 이제 상담에서 상담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걸 학습하고 새롭게 이제 뭐 습관을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냥 단순하게 네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가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는 거 이게 이제 현실 치료에서는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상담에서도 뭐 상담하고 난 뒤에 그럼 제가 진짜 잘못됐네요. 제가 생각을 바꿀게요. 그럼 생각을 바꾸세요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실천하고 본인이 이렇게 좀 컨트롤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걸 자세하게 다 알기는 좀 힘들면 상담 과정, WDEP가 이제 현실 치료의 상담 과정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현실 치료할 때 따라해야 할 치료 과정 8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계획하기 이 속에서 이렇게 이제 8가지 우리 단순하면서도 그리고 도달할 수 있는 거, 달성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뭔가요?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성공적인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상담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 치료할 때 따라야 할 어떤 치료 과정의 8단계가 또 있습니다. 상담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담자와 일단 라포를 잘 형성을 해야 되겠죠. 사실 라포를 형성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말이 이제 라포를 형성하라 늘상 이제 상담자는 내담자와 라포를 형성해야 된다고 하는데 현실 치료에서는 내담자와 라포를 형성을 첫 번째 해야 돼요.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런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라포를 형성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담자가 현실적으로 딱 봤을 때 이 내담자 가지고 있는 문제가 보여요. 상담자가 봤을 때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안고 오는 심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아니면 현실적으로 뭐 힘들어하는 관계 때문에 힘들어한다거나 뭐 힘들어하는 우리가 이제 현실 치료에서는 모든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인간관계에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관계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다 관계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관계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 삶은 굉장히 편안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현실 치료자들은요.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 주변에 진짜 내 눈에 딱 보여요. 상담자 눈에 이 사람은 내담자가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다. 현실 속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데 그게 끼어들기 위해서 당신이 이러이런 문제 때문에 힘드네. 그럼 이렇게 뭐 상담을 좀 이끌어 가려고 하면 라포가 형성돼야 됩니다. 근데 이 라포가 형성되지 않으면 치료 뒤에 이제 나오는데 뒤에 현실 치료의 안에서 중요한 치료적 동맹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치료적 동맹이 맺어지지 않는 거죠. 라포가 형성되지 않으면. 나는 내가 당신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담자다 내지는 치료자다라고 할 때 나를 믿고 라포는 결국은 신뢰잖아요. 신뢰를 형성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내담자 특히 현실 치료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포 형성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냐,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라는 거죠. 라포가 형성 안 되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게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내담자와 협력해서 그의 행동을 평가합니다. 라포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거 다 무의미한 게 된다라는 거예요. 평가도 되지 않을 것이고, 이런 질문도 감히 던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내담자가 더 나은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그리고 그 계획을 짰다면 그 계획에 전념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변명을 용납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거 변명을 용납하지 않고 뭐 이러려고 하면 라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신뢰관계. 그리고 적당한 결론을 가지고 해방하지 마라. 스스로가 이제 현실 속에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 이게 바로 그 상담자가 가져야 될 치료 과정의 8단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결론을 뭐 적당하게 결론을 가지고 이 변화되는 것들을 해방하지 말라. 이게 이제 그 계획 상담 과정 속에서 치료자가 해야 될 치료 과정의 8단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상담 과정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치료적 동맹입니다. 예, 윌리엄 글래스는 치료자가 내담자의 문제에 끼어들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그 현실 치료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다라는 거죠. 제가 앞에서 설명했죠. 분명히 이 사람의 어떤 문제가 있는데 내담자의 문제에 끼어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도 내가 진짜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인지 보여요. 근데 거기에 내담자 문제에 내가 끼어들 뭐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싶고 해도 끼어들 수 없거든요.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런 능력이 바로 이 상담자의 기술이라는 겁니다. 윌리엄 글래스가 이야기하는. 그럼 그건 다 바로 뭔가요? 신뢰감이라든가 그런 것이죠. 본인의 삶이, 이 상담자의 삶이 어때야 되겠어요?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삶이 있어야지 이런 끼어들 수 있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담자가 상담자를 신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신뢰하는 속에서 바탕에서 뭡니까? 이렇게 끼어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34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 그 교재 우리 그 현실 치료 같은 경우에는요. 정신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그 정신분석 상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에요. 왜냐? 지금 당장 현실 속에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지 과거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해결이 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만 그냥 보라라는 거예요. 현실 속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치료적 동맹이 지금 현재 내담자 문제에 끼어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담자 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현실 치료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만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예, 이건 이제 경험해보면 알거든요. 그리고 현실 치료자는 내담자의 문제에 끼어 들어가는 방법은 치료 과정에서 지극히 인간적으로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진짜 인간적으로 됐을 때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상담의 전문가도 되어야 되겠지만 현실 치료 같은 경우 상담의 전문가도 되어야 되겠지만 그야말로 함께 같이 숨쉬고 그 사람의 취미가 무엇인지 내담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담자와 함께 인간적인 그런 대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끼어 들어갈 수 있다. 내담자의 문제에. 그리고 내담자와 함께 자신의 견해와 경험을 나누고 자주 이제 피드백을 요청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코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234페이지에 보면요. 현실 치료에서는 치료자가 사용하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현실 치료에서 앞에서도 우리가 원트를 알아내기 위해 가지고 많은 질문들을 이용하고 계획 속에서도 그렇고 이 질문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가 중요한데, 근데 이를 이 속에서도 항상 표현해서 어떠냐면, 화가 났다, 뭐 형용 화가 난 이게 아니라 서술형으로 나는 내가 화가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우울한 행동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선택이라고 했잖아요. 선택이론. 그래서 이건 선택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우울증을 선택했다.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다라는 거죠.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뭐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화를 선택했다라는 거죠. 우울을 선택했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상당기법인데요. 상당기법은 여러분들 비유적 표현하고 이제 우리 책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11가지의 상당기법이 나와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면 상당기법은 우리 이제 그 직면하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직면하기 배웠죠. 그죠?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 사용하는 것. 이 비유법을 현실 치료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우리 교재 보면서 같이 할게요. 그래서 비유법은 당신은 마치 아기를 목욕시키고 목욕물과 함께 아기를 버리는 것과 같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예.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이 만약에 부적절한 행동을 당신이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지적할 때 비유적인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뭐 아기를 목욕시키고 그러면은 목욕물만 버려야 되는데 목욕물과 함께 아기도 같이 버리는 것 같다. 그럼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가요? 그 상담자는 굉장히 많은 표현의 어떤 표현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연습하고 또 그렇게 이제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비유적인 표현. 그리고 인간관계 다루고요.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현실 치료는 대인관계가 삶에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삶에서 많은 보상을 얻는데 이 인간관계가 필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의 시간을 함께 나누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치료에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좋은 인간관계의 특징은 어떤 거냐? 서로 노력하고 서로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긍정적인 것에 초점 두고 규칙적이고 비평과 논쟁이 없고 즐거워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인간관계 이런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고 시간 제한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게 이제 인간관계 좋은 인간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질문하기 질문을 하면서 WDEP 모델에서 여러분들 앞에 계속해서 질문을 계속 이제 던졌죠. 그래서 그 질문하는 방법들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배웠고요. 그게 이제 이런 질문 자체가 이제 하나의 기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WDEP와 SAMI2C3 여러분들 이것도 앞에서 이미 했죠. 그래서 이제 상담 과정은 WDEP 순서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계획할 때는 어떻게 단순하면서 달성 가능하면서 측정 가능하면서 적극 실시할 수 있어야 되고 내담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거 해야 되고 그리고 내담자 스스로가 통제가 가능해야 된다. 스스로 자기가 이걸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지속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내담자가 전념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이제 그 상담 기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중독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긍정적인 어딘가에 내가 심리적인 문제가 있거나 뭐 힘들어서 보통 뭐 우리가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내담자들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중독을 유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중독이라는 거는 뭡니까? 중독은 우리가 중독하면 나쁜 거라고만 생각하잖아요. 부정적인 걸 생각하죠. 알코올 중독, 중독하면 떠오르는 게 알코올 중독, 뭐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이런 거 이제 생각하는데 긍정적인 중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창의력이라든가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자신감을 얻고 집중력을 얻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인 중독의 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어떤 거냐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거나 악기를 연주한다거나
요가, 명상 이런 것들이 뭐냐면 긍정적인 중독이거든요. 근데 중독이 되려면은 그냥 하루아침에 중독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 가지의 긍정적으로 중독 행동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보통 45분에서 60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정기적으로 한 6개월에서 뭐 2년 정도 이걸 쭉 해야지 이제 긍정적인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뭐 운동을 한다. 운동을 하면은 하루 이틀에가 중독이 안 되죠, 운동에. 그래서 운동은 되게 긍정적인 중독인데, 물론 운동도 뭐 완전히 자기를 혹사할 정도로 그렇게 운동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안 되지만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중독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요. 교재 보면 237페이지요. 긍정적인 행동 패턴을 선택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침이 있어요. 어떠냐면 경쟁적이어서는 안 되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행동이어야 되고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과도한 노력 없이도 성취할 수 있는 행동이어야 되고 자신에게 가치 있는 행동이어야 된다. 계속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되는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행동이어야 되고 자신을 비판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행동들이 바로 긍정적인 중독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예로서는 뭐 요가라든가 악기 연주 그런 거 그러니까 너무 경쟁하지 말고 일기 쓰고 글쓰기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이렇게 긍정적인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여기 이런 것에 중독되면 어떻게 했어요? 삶이 앞에서 말한 이제 5가지 욕구 있잖아요. 즐겁고 자유롭고 그리고 뭔가 나에게도 힘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즐거우면서도 자유롭고 또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어딘가에 만약에 그러면은 이걸 동호회라든가 이런 데 좀 가입해서 뭐 이렇게 하면 소속감도 생기고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어떤 것들을 유도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동사와 현재형의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상당 기법입니다. 불안한 뭐 이렇게 형용사 불안한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불안을 내가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동사형으로 현재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선택하고 있다.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다. 이렇게요. 예. 이런 그 언어를 쓰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상당 기법 중에 합니다. 내가 선택한다라는 거죠. 뭔가에 내가 통제받을 수 없는 뭔가에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통제할 수 있다. 내가 화를 내고 있다. 내가 지금 현재 화를 내고 있다. 뭐 옛날에 내가 그때 화났거든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죠. 현실 속에서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다. 내가 지금 불안하고 있다. 내가 지금 불안을 선택하고 있다. 내가 지금 우울함을 선택했다. 이렇게. 그리고 부정적 행동의 결과를 달아보는 거 이것도 이제 필요한 거죠. 무책임한 행동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맛보는 거 결과를 이제 내가 선택한 행동에 대해서 나쁜 결과를 내가 스스로 맛보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야지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런 부정적인 행동을 선택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재협상하기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재협상의 기법인데요. 그동안에 있었던 걸 좀 버리고 성공하는 새로운 계획들을 좀 세우는 거. 그래서 동시에 계획이나 목표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고 싶은 유혹에서 대처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연습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재협상학이고요. 그 다음에 역설적 중재 기법, 뭐 기술 개발 교육, 이제 교육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직면하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법은 여러분들 이제 한번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직면하기는 뭐 여러분들 잘 알죠. 많이 해서 현실 치료에서도 내담자 변명을 앞에서 내담자의 변명을 허용하지 말아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직면을 시켜라. 변명 허용하지 말고 책임감을 강조하고 그래서 이제 이 현실 치료의 상담 과정에서는 필수적이고 굉장히 효과적인 기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직면은 근데 내담자를 인격적으로 판단하거나 내담자 논쟁하는 게 하게 또 하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 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면은 어쨌든 딱 맞닥뜨려 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상담자의 어떤
진실함 이런 것들, 그 내담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생각하는 이런 진실함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라포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어야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현실 치료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현실 치료에서 중요한 게 선택 이론이거든요. 우리는 모든 걸 다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 선택과 책임, 내가 뭔가를 선택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뭔가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통제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현실 치료에서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윌리엄 글래스가 말하는 5가지의 이런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를 현실 속에서 책임감 있게, 그리고 나쁜 방향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좋은 방법으로 그렇게 이제 이 욕구들을 추구해 간다면은 그야말로 그게 바로 이제 가장 건강한 인격체이고 유기체고, 그래서 상담 목표 또한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1교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